네, 안녕하십니까. 추영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단원에 있는 그 연습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연습 문제 A 스텝이 10문제 있고요. 그다음 연습 문제 B 스텝도 10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항식 같은 경우는 그 연습 문제 그 C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4문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연습 문제 A 스텝을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걔네들이 좀 푸는 거 있는 걸 먼저 오답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습 문제 B를 넘어가고요. 연습 문제 B까지를 이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연습 문제 스텝 C까지 도전하셔가지고요. 응용 문제까지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스텝 1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세 다항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는 2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3y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x제곱 빼기 3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C는 3x제곱 빼기 y제곱이 돼서 우리가 얘네들 두 가지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처럼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그 문제 푸는 그 팁이 있었어요. 팁. 어떤 팁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요. 1번은 당연히 먼저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식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동류항끼리 계산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얘네들을 이제 뭐 갖다가 하시면 되냐면요. 세 번째는 이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얘네들의 그 다항식을 연산하는 방식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한다면 먼저 한번 봐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네, 1번에 보시면요. 그 맨 처음에 얘를 풀 때는 그 2a-b 플러스 c가 있으면 여기다가 첫 번째는 이 a의 값을 먼저 쓰시라고 했어요. 그럼 2a의 값은 a에다가 2를 곱하니까 4의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10의 x의 y가 되면서 플러스 뭐죠? 6의 y제곱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있는 2a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니고 뭐죠?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b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마이너스 b를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 있는 b에다가 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의 x의 y 그 다음에 빼기 y의 제곱의 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요. c는 이렇게 쓰면 돼요. c는 어떻게 쓰냐면 C 같은 경우는 XY 식이 존재 안 하니까 첫 번째는 3X의 제곱에다가 빼기 뭐만 붙이면 되죠? Y의 제곱만 붙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C의 값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이 세 개의 식을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뭐하게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되는 거죠. 맞죠? 그럼 걔네들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구하냐면 보시면 왼쪽은 이제 2A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C의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하고 3을 더하면 7인데 거기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6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하고 3을 더하니까 플러스 뭐가 되냐면 13의 x의 y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에다가 y를 두 번 뺐으니까 4가 되죠. 그래서 4 플러스 4 y의 제곱 되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저희 얘네들은 1번 문제에 대한 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봤더니 2번은 먼저 여기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식을 먼저 정리하면 a 빼기 b라는 거 먼저 놔두시고 마이너스 이게 중괄호 놔두신 다음에 먼저 여기 있는 소괄호를 먼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전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보시면 B를 먼저 붙이시고 마이너스 1을 얘네들에다 곱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의 A에다가 플러스 2의 C라고 놔두시면 우리가 얘네들이 원하는 그 식의 정리가 완성이 됐대요. 맞죠? 그럼 얘네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A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는 플러스 2의 A가 되면서 마이너스 2의 C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A하고 2A를 더하니까 이 값은 3의 A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 B하고 B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마이너스 2의 C까지 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A에다가 3을 곱하는 3A를 먼저 구하실 건데요. 그럼 3A 값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A씩에다가 뭘요? 3을 곱하니까 6의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15의 x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9의 y의 제곱이 된다는 게 첫 번째는 3a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의 뭐죠? b를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는 여기에 있는 b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의 xy.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을 붙이시면 마이너스 2b가 결정이 된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c는 여기 있는 그 c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요. 3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의 y 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쁘게 어떻게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도 완성되는 거죠. 그럼 걔네 정답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3a 빼기 2b의 마이너스 2c를 구하는 일이 목적인데요. 6에서 6을 빼면 없어져요. 근데 가운데 게 마이너스 2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15하고 6을 더하면 21이죠. 그럼 플러스 21의 x의 y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얘네 두 개는 사라지겠죠. 2하고 마이너스니까. 그 남는 것은 플러스 9의 y 제곱이 남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하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6x제곱 플러스 13xy 플러스 4y 제곱이 1번 문제 정답되고, 2번은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1의 xy 플러스 9y 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2번의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럼 얘처럼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식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식에 따라서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식을 정리만 하면 우리 1번 문제는 완성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2번 문제. 네, 2번 문제도 문제 한번 보시면요. 맨 처음에 a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3y제곱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2의 x 빼기 a 플러스 b라는 것이 a 플러스 x를 만족시키는 다항식의 x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얘네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식을 정리하시는 거죠. 봐봐요. 첫 번째 그래서 1번은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1번은 식 정리.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식을 먼저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이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얘 같은 경우는 2가 이렇게도 곱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곱할 수 있는 무슨 원칙? 분배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첫 번째는 2의 x 빼기 2의 a라고 이게 먼저 놔두셔야 돼요. 맞죠? 2x 빼기 2a.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플러스 뭐가 되냐면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a에다가 플러스 뭐죠?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x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니까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를 오른쪽에 넘기는 이항을 시키셔야 되고, a도 왼쪽으로 넘기시는 이항을 시키셔야지만 우리가 a를 넘기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a가 아니고 얘는 여기 지울게요. a가 아니고 뭐를 넘기셔야 되냐면 x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x를 왼쪽에 넘기시는 이항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x의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왼쪽의 값은 2의 x에서 빼기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a가 남고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플러스 2의 a가 되고, 플러스 2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남기면 마이너스 b가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x의 식으로 바뀌게 되고,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3a의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두 번째는 걔네들에 있는 식을 계산할 겁니다. 식을 계산을 하는 게 우리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x의 값 구하려면 이제 3의 a의 값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3a. 그 3a 값은 여기 있는 a에다가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3을 곱하시면 뭐가 되냐? 3의 x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6의 x의 y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3의 y의 제곱되는 게 이제 3a 값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의 값은 2의 x의 제곱에 빼기 5의 x의 y에 빼기 3의 y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b의 값도 결정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얘네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분 좋게 뭐 하시면 되죠?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3a 빼기 b의 값을 x로 잡게 되면 첫 번째 보시면
2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5의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의 x의 y 쓰면 되고, 그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정답인 x의 값은 5x제곱 빼기 11xy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두 번째 있는 식도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기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식에 따라서 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다는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이겁니다. 네,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항식 x 플러스 y에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y라는 식을 전개식을 했을 때 걔네들의 뭐를 구하냐면 첫 번째는 x제곱 y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를 구할 거냐면 x, y의 개수를 구해서 걔 두 개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네, 참고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풀이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쫙 전개해서 식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x제곱 y하고 xy의 개수의 합을 구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곱했을 때 xy하고 x제곱의 y가 나올 것 같은 것을 좀 정리해서 풀 건데 저희는 두 가지 풀이 한번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번 다시 한번 쓸게요. 첫 번째 어떻게 쓰냐면요. 첫 번째 얘네들 솔 1이라는 거 먼저 한번 써볼게요. 솔 1. 네, 첫 번째 풀이는 뭐 하시냐면요. 걔네들의 식을 무조건 전개시켜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식의 전개입니다. 네, 식을 전개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x하고 3x하고 먼저 곱해야죠. 여기 x하고 3x를 먼저 곱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3의 x의 몇 제곱? 세제곱 되고요. x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x하고 여기 있는 y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뭐가 되냐면 x의 y 된다는 것도 괜찮죠. 여기까지도. 두 번째는 y하고 3x제곱 곱하면 플러스 3의 x의 제곱의 y 되고, 그다음에 y하고 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의 x, y 되고, 그다음에 y하고 y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y의 뭐가 되죠? 제곱된다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맞죠? 여기 봤더니 근데 여기에 있는 x, y하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 x, y가 무슨 식이죠? 동류항이죠. 동류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 첫 번째는 3의 x의 제곱을 먼저 붙이시고 마이너스 2의 x의 이게 세제곱이죠. 세제곱 붙이시고 x의 제곱을 먼저 붙이신 다음에 플러스 3의 x의 제곱에 y도 붙이신 다음에 이거 쓸게요. 여기에는 플러스 xy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xy 쓰게 되면 마이너스 xy식이 된다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 식인 플러스 뭐까지 붙이시면 돼요? y의 제곱까지 붙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제곱에 y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거하고요. x제곱 y하고 그 다음에 xy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개수의 합. 개수합이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개수의 합은 3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의 개수의 합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하면 답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네, 얘네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솔2라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솔2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식을 전개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뜻인데 얘네들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에다가 그다음에 3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죠? y의 식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어떤 거를 계산할 거냐면 1번은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x의 제곱에 y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개수를. 그럼 x의 제곱에 y를 보면요. 왼쪽에서 있는 거에서 x제곱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y하고 오른쪽에 있는 뭐를 곱하시는 게 딱 맞을 거 같냐면 여기는 x제곱을 곱해야지만 x제곱에 y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 곱하면 3의 x제곱에 y가 된다는 거 괜찮죠? 맞죠? 그 다음에 x하고 뭐를 곱했을 때 x제곱 y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패스하셔야 돼요. 패스. 이게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두 번째는 뭐의 개수냐면 이번에는 x의 y의 개수를 볼게요. x제곱 y, 그는 xy.
그럼 얘네들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x하고 뭐하고 곱해야지 xy가 나오냐면 x하고는 y하고 먼저 곱하셔야 돼요. y. 두 개 곱하면 얘는 x의 y 된다는 거 괜찮고, y하고는 누가 곱하냐면 여기는 x의 값하고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2의 xy가 돼서 우리는 정답은 끝나게 돼요.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y식이 되기 때문에 이 개수하고 이 개수를 합해도 문제 정답 똑같이 2가 나오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식에 따라서 얘처럼 전개를 빨리 계산해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전개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구할 거야. 그럼 얘처럼 2번의 식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4번 문제. 네, 4번 문제 먼저 보시면요. 4번 문제는 이제 x의 8제곱이 50이라고 했을 때요. x-의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하고 x 4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 되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보시면 얘네들의 우리가 쓰는 주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우리가 쓰는 주요한 원칙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얘네들 쓰는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쓰게 되는 공식은 바로 a-b하고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일명 합차 공식이 있는데요. 그 합차 공식은 어떻게 쓰냐면 a 제곱에 빼기 b의 제곱으로 쓰는 게 우리 얘기하는 합차 공식의 특징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신나게 한번 구해볼 건데요. 얘 보시면 x-1하고 x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면 합차 공식의 원래에 따라서 x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x의 제곱에 빼기 1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얘는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1하고 x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얘는 x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을 먼저 해주시고, 이거 먼저 해주시고, 뒤에 거에는 뭐로 할 거냐면 그대로 x의 4제곱 플러스 1을 그냥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왼쪽의 식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되죠. 4제곱에다가 빼기 1이 되고, 오른쪽은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보시면요. 이제 또 a 빼기 b,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얘도 x의 4제곱의 제곱이 된 상태에서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얘네들은 x의 8제곱에 빼기 1이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문제에서 x의 8제곱은 50이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50에서 1을 뺀 답은 뭐가 되죠? 49가 문제의 정답이어서 1번이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이용한 문제풀이냐면요. 거기 합차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시계값을 구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네,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xy 값이 이제 우리가 4고 x 플러스 y가 4고 xy가 2라고 했을 때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구해보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보십시다. 네, 1번을 보면 선생님 저희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x 플러스 y는 그대로 계산이 안 됐어요. 맞죠? 네, x 플러스 y는 그대로 계산이 안 됐는데 뭐는 계산할 수 있었냐면 x 빼기 y, 즉 x 빼기 y는 그냥 계산이 안 되는데 제곱은 계산할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뭐를 이용해서?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걔네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몇을 하냐, 플러스가 아니죠. 빼기 몇을 하냐면 빼기 4의 x의 y를 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 보시면 x 플러스 y는 4기 때문에 4, 4, 16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아니고 x 마이너스 y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y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8이 되면서 걔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 그럼 x제곱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쓰면 되죠. 변형 공식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에 빼기 2의 x의
y를 쓰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16이고 빼기 xy는 2니까 얘는 4가 되죠. 그래서 16에서 4를 빼면 뭐가 되죠?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보다 봅시다. 세 번째 여기다 써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네들도 우리가 변형 공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풀었죠?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의 x의 y의 x 플러스 y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 공식을 이용할 수 있었죠. 한번 봐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는 4기 때문에 첫 번째는 4의 몇 제곱? 세제곱 붙이시고 그럼 3 곱하기 xy는 2 곱하기 xy는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를 3번 곱하면 뭐가 되면 4를 3번 곱하면 64가 되고 얘는 64, 24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4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40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보다 봅시다. 네 번째는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인데요. 쟤네들은 x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이라 쓰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죠? 그 얘네들도 똑같이 변형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빼기 2에 x의 제곱에 y의 제곱 된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그 x제곱 y제곱을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x, y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슬쩍 집어만 넣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미 2번에서 구했어요. 뭐라고? 10이라고요? 그게는 1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2를 붙이신 다음에 xy는 2기 때문에 2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2의 제곱은 144가 될 것이고 24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136이 되는 게 얘네들의 문제 정답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는 1-5번 같은 경우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긴 한데 그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4번 문제. 왜? 4번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번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별표 한번 쫙 시켜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있는 문제 몇 번 해볼 거냐면 1-6번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1-6번. 네, 그럼 1-6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별표 좀 3개 좀 체크해놓고 보도합시다. 네, 1-6번에 봤더니 저희가 먼저 구하고 싶은 식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어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식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세제곱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래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첫 번째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x제곱하고 y제곱의 값을 따로 계산하고 y세제곱하고 x세제곱 값을 따로 계산해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 보실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첫 번째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식을 구할 거고 두 번째는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세제곱을 따로 구하신 다음에 두 개를 더하시면 문제의 정답이 완성되겠죠.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에 xy 붙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의 x의 y에 x 플러스 y라는 식으로 쓰겠죠. 참고로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이 공식은 정말 100% 외우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y하고 xy 값을 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x 플러스 y하고 그 다음에 xy 값을 한번 구해보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는 4 플러스 2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4 마이너스 2루트 3 그럼 얘네들은 2루트 3끼리 약분되니까 8이 됩니다. 맞죠? 8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x, y의 값은 얘는 4 플러스 2루트 3 얘는 4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무슨 공식을 써야 되죠? 그렇죠. 합차 공식을 쓰니까 4의 제곱에서 빼기 2 루트 3의 제곱을 하겠죠. 그럼 4, 4, 16에서 빼기 12이기 때문에 이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x 플러스 y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xy 값은 4가 된다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쟤네들 마지막에 있는 그 함수의 값, 그 식의 값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xy가 8이니까 8의 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4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 얘는 64에서 8을 빼니까 50에 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8을 몇 번? 3번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값 4였으니까 xy 대신에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8이었죠? 8을 집어넣으시면 된답니다. 그 앞에 거 계산하면 512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96이죠. 96. 그 계산하면 답은 416이 된다는 게 우리 문제의 정답이 완성됩니다. 네, 우리는 걔네들 두 개를 이제 뭐 하는 것까지죠? 그렇죠. 더하는 것까지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472가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진정한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처럼 우리는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처럼 이게 하나의 식을 다 본격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묶어서 구하신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시면 문제의 정답이 완성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네, 7번 문제 봤더니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얘처럼 x 플러스 y의 값이 8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6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봅시다. 네, 그럼 저희가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넓이인데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x가 바로 빗변이 되고 빗변이 아니죠. 밑변이죠. 밑변. 얘네들 밑변이래요. 맞죠? 얘네들이 밑변이 되고 여기는 y가 바로 높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맞죠? 그럼 우리는 걔네들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얘네들 2분의 1에다가 밑변하고 높이가 되어 있는 이 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랍니다. 맞죠? 그 우리는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뭐 x의 y값을 xy의 고백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식이 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식 1번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x 플러스 y는 뭐가 된다고요? 8이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이 나오고요. 맞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은 6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형 공식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쓰냐면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에 빼기 2의 x의 y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 공식을 쓰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죠. 얘는 30에 6이 될 것이고 우리 x 플러스 y는 8이니까 88에 64 빼기 2의 xy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네들 xy만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값은 2의 xy는 64에서 36을 빼면 몇이 되냐면 2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y값은 뭐가 되냐면 1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답 안 끝났어요. 우리의 답은 뭐가 되냐면 넓이 s를 구하는 게 우리 답인데 넓이 s는 2분의 1에 x의 y가 되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xy 대신에 14를 곱하니까 답은 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7이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 완성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뭐를 이용한 거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피타고라스를 같이 이용해서 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 걔네들에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같이 적용해서 있는 문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8번부터 합시다. 1-8번. 네, 1-8번 봤더니 이제 참 많이 봤던 유형이죠. 어떤 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제 18이고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이제 2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고 하는 변형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변형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z제곱이라고 하는 변형 공식은 어떻게 쓰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값을 쓰게 되면 얘네들의 변형 공식이 완성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거의 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8의 제곱. 두 번에 마이너스 2 붙이시고 얘네들은 20만 곱하시면 되겠죠. 네, 18의 제곱은 바로 뭐가 되냐면 324거든요. 324가 되고 그다음에 2하고 20을 곱하면 40이 된대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84가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뭐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되죠. 그럼 이제 1-9번도 한번 볼게요. 1-9번. 네, 1-9번은요. 우리가 이제 x의 세제곱 플러스 이제 5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를 x 플러스 a로 나누는 과정을 했을 때 우리는 a, b, c, d, e를 구해서 다 더해보는 게 주목적이 된답니다. 그럼 해볼게요. 우리가 나누려면 첫 번째 보시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식하고 여기에 있는 식하고 곱해가지고 나온 식이 밑에 식이거든요. 봐볼게요. x하고 x제곱 빼서 x세제곱이 됐대요. 그 다음에 a에다가 x제곱을 곱했더니 이게 x의 제곱이 됐대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a 값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a 값은 그렇죠.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a 값은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a 값은 1이에요. 맞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그러면 x 플러스 이제 1이라는 식하고 4x하고 두 개 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두 개 빼주면 이제 4x 제곱에 하나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x에 그러니까 얘도 내렸네요. 그럼 플러스 2를 썼어요. 그럼 이제 4x를 곱하면 x하고 4x 곱하면 4x 제곱 1하고 4x 곱하니까 4x죠. 맞죠? 그럼 두 개를 똑같이 빼주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7x에다가 쭉 넘기게 돼요. 맞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하고 b를 곱해가지고 얘가 됐대요.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x에다가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7x에 얘는 마이너스 또 뭐가 되죠? 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두 개를 빼게 되면 2의 값은 뭐가 됩니까? 9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우리가 하나씩 쓰게 되면 A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7이 되고 맞죠? 그럼 C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이 되고 맞죠? D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이 되고 맞죠? E는 뭐가 됩니까? 9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모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을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본 거죠. 그럼 이 다음 문제는 이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조리제법을 이제 이용해 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봐볼게요. 우리가 조리제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조리제법은 내릴 때는 뭐 했었죠? 더해서 갔었고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갔죠? 그렇죠. 곱해서 가는 게 조리제법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갈 때는 뭐 해서 간다는 거? 이렇게 옆으로 갈 때는 뭐 해서 간다는 거? 곱해서 간다는 것만 알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선 밑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좀 봐보세요. 1하고 1을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맞죠? 1하고 1이 되는 건 1이고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1하고 3 곱하면 얘는 뭐가 되죠? 3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얘네들을 두 번째는 이렇게 세로를 했을 때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있는 밑에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하고 1을 더해야지만 마이너스 2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되는 것도 괜찮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하고 마이너스 2 더해야지만 3이 될까요? 그렇죠. 5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하고 x하고 더해야지만 4가 될까요? 그렇죠.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fx의 값은 원래 값은 뭐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 fx 값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5의 x의 플러스 1의 값이 fx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그 fx를 뭘로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니까 조리제법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서 또 개수를 쓰는 1 빼기 3, 5하고 1을 놔두시고 걔네들이 나눌 건데
뭘로 나눌 거냐면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게 하는 x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그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우리 천천히 해볼게요. 내릴 때는 더하기 때문에 1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내릴 때는 더하니까 빼기 4죠. 옆으로 갈 때는 곱해서 가니까 4죠. 내릴 때는 더하니까 뭐가 되죠? 9죠. 옆으로 갈 때는 곱해서 가니까 마이너스 9죠. 내릴 때는 더하니까 마이너스 8 되면서 끝에가 딱 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는 얘가 바로 우리의 나머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근데 한번 목도 한번 써볼까요? 목은 여기 있는 식을 상수 1차, 2차로 쓰게 되면 몫이 되니까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몫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9가 몫이 될 것이고 걔네들의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우리의 문제의 정답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연습 문제는 스텝 A 문제고요. 스텝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조금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면 앞에 있는 예제, 유제, 발전 문제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시 풀어봐서 틀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연습 문제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텝 B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먼저 꼭 풀어보시고 같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